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가 수소차를 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수소차에 관련된 저희들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요,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같이 봐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국내에 그 수소차를 육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국내 그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고용 인력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인력이 지금 몇만 명이냐면요. 제조업체만 지금 30만 명입니다. 그리고요, 주유소가 1만 2천. 그리고 카센터. 카센터가 3만 개에 즉 총 45만 명 정도가 지금 이 내연기관에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그 내연기관을 지금 현재로 전기차에만 완전히 바꿔버린다면요. 이럴 때는 지금 고용 대란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즉, 그 전기차 부분에는요, 그 내연기관의 요 부분에 30에서 40%의 인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60%에서 70% 정도가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차는 뭐 엔진 오일을 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방 산업, 이 주유소 부분, 그리고 뭐 카센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후방 산업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수소차에 올인까지는 아니고요. 수소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연기관 차량하고요. 그 고용 인력이 비슷하답니다. 즉 제조에 요 30만 명 정도가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주유소 대신에 충전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카센터 같은 부분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즉 그 전기차보다는 훨씬 그 인력 고용, 즉 신규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 이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요번에 그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에 그 허가를 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고용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그 정부가 수소 경제 비전을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030년까지 18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 감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이 5개 그 그룹이 지금 43조를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23년도까지 뭐 수소 동력 도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체 차량 2,700만 대 중 전기차 362만, 그리고 수소차 88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지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수소차가요 22년, 즉 올해겠죠. 올해에 8만 1,000대. 그리고 40년까지는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620만 대를 지금 수출과 내수 부분에 지금 올인을 한다는 거죠. 자, 즉 요 정도가 되면요. 10년까지 800배 정도에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 공급도요. 47만 톤에서 526만 톤이니까 거의 120배, 120배를 보다 더 높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 가격은요. 6,000원에서 3,000원으로 훨씬 줄어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만 된다면 뭐 수소의 어떤 그림이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시절이 올까? 좀 걱정 반, 좀 의심 반, 이런 게 좀 들긴 드는데요. 자,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전망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22년도니까 요만큼이잖아요. 네, 34,000대. 뭐 이 34,000대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 요 정도잖아요.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이거 5년, 3년 후에 요만큼 거의 6배 정도 오르죠. 그리고 지금 요만큼이 될 경우에는요. 이건 엄청난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연평균, 즉 계산을 해봤더니 연평균 57% 정도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대부분의 그 전초 부부대가 현대차의 넥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타의 그 미라이 2죠. 이 부분 때문에 그 올해만 112% 정도가 증가를 한 2만 대 정도가 증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서 그 수소차만이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는 뭐 공장, 뭐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수전의 설비인데요. 자, 이 부분 역시도 자, 21년도 요만큼에서 지금 엄청나게
이건 대단한 적인 발전인데요. 자, 미국에서요. 24년도부터는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클린 트럭 의무화 제도가 생긴답니다. 클린 트럭 의무화 제도. 자,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만 하질 않겠잖아요. 이게 뉴욕 그리고 뉴저지 이러한 주로도 지금 타 주로도 확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소차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전의 시설 같은 경우에도요. 그 작년까지는요. 작년까지는요. 메가와트 정도 급이 됐대요. 굉장히 작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이게 기가와트급으로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 있잖아요. 유럽은요. EU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요. 주요 도로마다 그 150km마다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의무화랍니다. 야,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40년까지 1200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30년까지 여기는 우리나라는 40년이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900개를 만드는데 이게 30년까지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보이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22년도에 이렇게 34,000대 자동차의 대수입니다. 34,000대 정도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글로벌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자, 물론 이게 지금 요 파란색은 우리나라고요. 이 흑색 부분은 전 글로벌이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 차의 그 대한민국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전체 총량은 엄청나게 증가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선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네, 현대차가 있잖아요. 자, 이 현대차의 그 중장기 수소 투자 계획을 한번 봐보자고요. 자, 기존 계획이 전체 41조 정도 됐었는데요. 자, 이 41조는 뭐였냐면 그 지금 기존 사업 있잖아요. 그 기존 사업이라는 건 지금 내연기관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요만큼이었었는데 즉 미래 사업, 이 미래 사업이 크게 보면 전동화, 전기차겠죠. 그리고 수소,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 그다음 UAM 있죠. 로봇 사업 이런 부분에 과거에는 20조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바꿔서 23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과거에는 0.6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수소 사업에만 4.1조를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수소 상용차가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라는 거죠. 물론 작년에도 유럽 쪽으로 상용차를 수출하긴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완전히 실증 사업에 돌입을 하겠다는 거죠.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요. 자, 그러면서 뉴스에 뭐가 나왔습니까? 네, 모비스가 현대모비스겠죠. 1.3조를 울산하고 그리고 인천에다가 3세대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래서 23년까지 9만 대 내년이죠. 그리고 25년도까지는요 13만 대의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이런 뉴스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요 한병화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수소 로드맵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 보고서를 보면은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국제 에너지 기구 IEA죠. 이 국제 에너지 기구가 최근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수소차 판매를 누적 1,500만 대, 전 세계겠죠? 1,500만 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승용차 부분은 10%, 그리고 승합차, 트럭 같은 승합차 부분은요 35% 정도를 수소차로 바뀔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IEA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 통계를 원래 내놓는 대로 유명하대요. 근데 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요만큼이면 국제기구가 이 정도로 예상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 전 글로벌의 수소차 부분은 분명히 커질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요 그 중국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국 시장에서요 그 중국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네, 이 위원회에서요 21년도에서 35년까지 수소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자 1단계인 25년도까지는 수소차를 5만 대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30년 2단계인 30년까지는 완벽한 그린 수소, 네, 그린 수소 위주의 체계를 완성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5년까지는요 그 교통, 에너지 저장 산업, 다음 산업용 수소 모든 부분을요, 즉 전반적으로 수소를 적용하겠다. 네, 산업 전반적인 수소를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는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요 보조금 정도만 지급을 했답니다. 네, 전기차처럼 보조금만 지급을 하다가 이렇게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장기 계획을 한 거는 처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역시도 올해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요 굉장히 미미하지만 요 부분이 쭉 올라가서요 나중에 지금 이게 23이니까 만 대니까 230만 대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겠죠. 아직까지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강한데요. 아직까지 수소 부분에는 기술이 굉장히 낮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쪽에다가 협력을 하는 그런 조인트 벤처 같은 걸 만들어내겠죠. 그러다 보면 제일 강한 우리나라 국내 관련 업체들이 시장 진입이 가능할 부분이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까지는 정권 교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주가 지금 점프를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그 친기업 행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소 산업에도 우호적인 부분이 가지 않을까라고 그 한병호 의원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역시도요. 원래 작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일본의 그 토요타가 미라이 2를 1년 정도를 그 발매를 좀 늦춰졌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부분도요, 그 토요타가 거의 지금 3만 대 수준의 그 수소차 생산 설비를 증산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까지 있었답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전방위적인 수소 관련 어떤 기업들을 지금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장 부품 딱 보시다시피 모비스도 보이고요. 여러 군데 보이죠? 그리고 운전 장치 이거야 다 공통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수소 저장 장치겠죠. 네, 일진 하이솔루스가 보이고 효성 첨단 소재가 보이네요. 그리고 전지 부분이죠. 전지 부분이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비나텍 요 부분이 보이는데요. 같이 봐볼게요. 자, 모비스 부분은 지금 수소 연료 전지, 연료 전지 이 연료 전지를 하는데 이 수소 연료 전지가요. 수소차의 공급 원가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장기적으로 수소차의 어떤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만도입니다. 만도는요 모든 전장적 부품으로 다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풀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회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자, 이 상하프론테크가요 그 수소 연료 전지의 중심인 MEA, 이 MEA의 그 핵심 소재인 고분자 전해질막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산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PEM, 이 PEM 수전의 설비에도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를 PEM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봐볼게요. 자, 이게 PEM 셀 구조인데요. 자, 여러 가지 막이 있답니다. 자, 근데 이 막 중에서요, 분리판 있고 멤브레인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멤브레인 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멤브레인 막이 그 MEA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MEA는 이 멤브레인 막은요, 수소만 통과시키는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불소개, 비용이 비싸서 불소개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완성차, 그다음 수전의 그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시스템이 그 PEM 시스템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원가의 43%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즉 연료극과 이 연료극과 그리고 이 공기층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층 사이에 위치하는 그 전해질막. 자, 뭐 이런 게 지금 전해질막인 것 같아요. 이 전해질막이 접합하는 부분에 그 수소를 공기를 이렇게 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쏘았을 때 그 수소의 그 화학적 반응을 통해 갖고요. 그 수소 이온만 통과시키는 그런 이온 전도막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그 듀퐁 있죠? 네, 듀퐁이라는 회사하고 그리고 고어 이 두 군데 정도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그 상하 프론테크가 21년도 작년이죠. 작년 6월에 첫 양산을 해놨다. 그래서 이 상하 프론테크가 굉장히 뭐 기술력도 높고 그래서 미래 수소차 부분의 연료전지 부분의 굉장히 핵심 그룹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겠죠. 자, 여기는 글로벌 최대 수소연료 저장 탱크 업체인 거예요. 네, 저장 탱크. 자, 이 탱크인데 결국은 탱크이기 때문에 수소차에도 쓰일 거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도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더 커져가면요. 선박, 기차, 항공기 쪽으로도 이 저장 탱크를 만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탑픽으로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겠죠. 자, 이거야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기 때문에요.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저장 탱크를 만들 때 탄소 섬유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28년까지요. 총 24,000톤, 네, 24,000톤의 탄소 섬유를 지금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때까지 그 모든 공장이 풀 가동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요. 그 아까 MEA라는 그 멤브레인 막 있잖아요. 그 멤브레인 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탄소 지지체. 뭐 탄소 지지체가 뭔지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 양극과 분리막 사이에 집어넣는 어떤 촉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생산하는 회사인 이 비나텍을 지금 탑픽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다른 많은 회사들이 지금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뭐 저희들이 전부 다 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어떤 연구원은 연료전지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저장 탱크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모든 기술이라는 건 언젠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연료전지를 어떻게 또 어떤 회사가 더 뛰어난 것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 문쌤인 저 개인적인 그 생각에는요. 그 모든 그 기술들 중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 기술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저는 탄소 섬유라는 거예요. 저장 탱크는 뭐 어떤 회사가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회사든 간에 들어간 원재료인 그 탄소 섬유는요. 분명히 효성 첨단 소재밖에 없다는 거죠. 네, 국내에서는요. 그리고 뭐 도레이 같은 이런 회사도 있지만 일단은 수소차의 선두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사용하는 게 가장 뭐 적절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국가적인 측면이나 뭐 정치인들이 봤을 때도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회사에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시고 조금씩 적립식으로 뭐 투자를 해나가는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